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 토크 선거 레이더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의 현안을 잘 파악하고 이를 풀어갈 역량 있는 인물을 뽑는 선거입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에 도전하는 후보들과 대담하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재선에 도전하는 김미경 은평구청장 후보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새 4년의 임기가 끝나고 다시 선거에 이제 구청장에 도전합니다. 네. 재선 도전 계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은평의 그 중단 없는 전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재선에 도전하는데요. 은평은 지금 크고 작은 개발이 100여 곳이 지금 되고 있는 곳이죠. 이것은 이제 지체 없이 능숙하게 또 은평 발전을 이끌어 나갈 일꾼이 지금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변화의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중단 없이 이행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업무 파악에 시간 낭비할 필요 없는 재선 구청장 김미경이 첫날부터 능숙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어서 제가 재선에 도전하게 되었고요. 또 이 은평 발전에 매진할 수 있어서 이번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국민 여러분께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은평구청장이라는 재선이라는 그 엔진을 김미경에게 달아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또 제가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중단 없는 은평 발전을 위해서 재선에 꼭 성공해야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 지난 민선 7기 4년의 평가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선 4기 동안 굉장히 짧지 않은 시간이었죠.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민선 7기 중 은평에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립한국문학관 유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은평 성모병원이 저희가 완공과 개관이 되었고 또 국제규격의 빙상장이나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저희가 확정이 됐고 또 GTX-A가 지금 노선이 착공이 되었죠. 또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구축되는 것들이 고향 은평선뿐만 아니라 또한 이 광명선, 수색 광명선 등이 저희가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었고 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예타 대상에 선정되는 등 열악한 교통 인프라가 이제 어느 정도 노력의 결실이 맺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은평에서는 스마트 도시 통합 플랫폼이 지금 저희가 구축을 했고 또한 주민 청원제로 해서 주민들과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또 저희가 굉장히 많이 자랑을 하고 있죠. 은평 모아모아 사업 같은 경우 또 아이맘 택시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에서 지금 많은 배치마킹을 할 정도로 굉장히 주민들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굉장히 좀 자랑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일자리 센터 개관입니다. 이게 어르신 일자리 센터인데요. 어르신 일자리 센터로 해서 한 7천여 개의 어르신들 일자리가 지금 되고 있고 또 봉산 무장의 숲길 7.7km가 내년이면 다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지금 봉산에 올라가시면 많은 것들을 보고 즐길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또 특히나 봉산 혼백나무 숲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께서 굉장히 힐링 코스로 굉장히 좋아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그 와중에 코로나도 있어서 참 많은 분들이 이제 공무원들과 함께 고생을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당선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번 선거 또 뭐 지난 선거와는 다르게 좀 쉬운 선거는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현장에서는 어떻게 좀 판세를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결과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 역시도 현장에 나가보면 그런 분위기도 좀 있기도 하죠. 또 대통령 후보가 이제는 이제 당선인이 돼서 이제 취임식을 하고 나서 20일 만에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여당의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도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역에서 구의원과 시의원
또 20년 동안 정치 활동을 하다 보니 많은 관계 속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일도 하고 있고 또 김미경 일 잘한다 이렇게들 말씀도 좀 하시고 하셔서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에게는 많은 큰 힘이 되고 또 나가서 선거 활동, 득표 활동할 때마다 주민들께서 또 힘을 주시니까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반드시 저는 되겠다, 되리라 생각하고 또 그 지지해 주신 분들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당에서도 열심히 지금 뛰고 있기 때문에 또 서울시장 선거나 기타 우리 시 구의원 분들과 함께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은평에서는 다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좀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이제 첫 번째 공약이 신경제 교통중심지 은평을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김미경표 지역경제 활성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요? 네. 코로나로 장기간으로 인해서 그 자영업자 특히 소상공인 분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활성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달 그 불광천에서 벚꽃 축제를 저희가 했었거든요. 네. 벚꽃 축제를 거의 3년 만에 하게 됐는데요. 이때 콘서트에 3만여 명이 넘게 은평 구민들이 함께 즐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평구 개청일에 최대 인파가 몰렸다고 하는데요. 이때 벚꽃 구경과 함께 콘서트를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구민들뿐만 아니라 그 인근 골목 사장님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장사가 재료가 없어서 장사를 못할 정도로였고 또한 번호표를 줘가면서 장사를 하셨다고 해서 그 일대의 경제가 굉장히 많이 살아났고 그 이후에도 장사들이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그 사람들이 은평구로 찾아와서 즐기고 또 소비할 만한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민선 7기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했던 사업들이 은평이란 도시의 문화를 입혀서 미래의 경제 선순환 구조를 가져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문화 콘텐츠를 융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해야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반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도시의 문화를 입히는 것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또 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더 만들어내고 아시다시피 지금 불광천에 미디어 센터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더 문화 공간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평만의 즐길거리, 볼거리를 좀 많이 만들겠다. 그리고 그 중심에 문화가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교통난 문제가 사실은 네. 은평의 가장 큰 현안이고 그 교통난 문제 해결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큽니다. 좀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좀 구상을 하고 계신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은평은 제일 또 어려운 게 교통망이죠. 아시다시피 국가철도망 계획에 저희가 많은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한데요. 지금 은평이 서부권 신경제 거점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30만이 서명 운동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문화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놔도 교통이 불편하면 사람들이 오실 수 없겠죠. 그래서 네. 교통 분야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서북부 신도시 개발과 택지 개발 등으로 인해서 저희 은평은 교통 수요가 정말 문제가 될 상황인 거고 또 한국문학관이나 예술마을이라든가 그 이외에도 그 고향이 4만 가구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교통 문제는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분당선 연장선이 반드시 지금 저희가 예타 지금 면제도 저는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요. 조기 착공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 또 고양 은평선 지금 그 신사 고개역 신설하는 것, 그리고 강북 횡단 고속선 추진하는 것. 그다음에 GTX A 개통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이제 12월 달이면 시작을 할 건데요. 통일로 우회도로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또 은평 세길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한 것들이 가장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신분당선 연장선 같은 경우에는 그 서북부 연장사업이 기획재정부 예타
네. 예타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는 것들이 저는 사업 물꼬가 트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그 교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은평에서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이 부분들을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교통 문제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네. 이제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대규모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버스 정류장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또 수요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4천 세대부터 2천 세대 뭐 이런 그 큰 세대들이 재개발 재건축들이 굉장히 많죠. 그게 100여 군데 중에서 30여 군데가 그렇게 큰 재개발 재건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통 문제들이 가장 또 심각하고 특히나 버스 정류장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버스 노선 같은 경우에 서울시하고 많은 그 협의를 많이 거쳐야 되는 거고 또 정류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잘 어느 곳에 꼭 필요한 것인지를 또 주민들과 많이 협의 속에서 그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8기 민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이제 재개발 재건축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는 부동산입니다. 은평에서도 지금 여러 군데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이잖아요. 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그 후보님의 입장 그리고 계획도 궁금합니다. 도시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짜임새 있는 계획과 또 신속한 추진이 가장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노후 주거 지역이 많은 은평구로서는 굉장히 빠른 사업 진행이 필요한데요. 이게 사람 중심의 개발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네. 개발 자체가 원주민이 나가는 그런 개발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되도록이면 원주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서울시에서 여성 최초로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을 하면서 2030 서울 플랜을 수립을 주도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은평구청장으로서 지금 제가 직무 정지하기 전에 2040 은평 플랜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김미경은 은평구 개발을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2030 계획이랑 2040 계획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롭게 사업을 파악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죠. 김미경은 당선된 첫날부터 그걸 능숙하게 은평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개발을 주도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주민들이 말씀 주시면서 굉장히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냐.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하기도 하죠. 물론 빨리 가는 것도 있지만 많은 시간들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해하고 힘들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선 8기에는 저희가 변호사, 공인중개사, 또 공무원 등이 포함된 민간 활동 그 재개발 재건축 신속 추진단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법적 절차를 지키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열심히 그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동안은 이 개발 계획 자체가 여러 곳에서 이제 하고 있었죠. 재건축 또 재개발 모두가 다 다르고 또 건축과 도시계획과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힘들어하셨는데요. 이것을 아예 1층 공간에 그 추진단 신속 추진단 사무실을 만들어서 1층에서 다 그것이 진행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저희가 1층에 미리 그걸 7기에도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 부분을 진행을 하지 못했던 게 굉장히 아쉬운데요. 민선 8기에는 이제는 이제 코로나도 이제 어느 정도 되어 문제가 없기 때문에 1층에 반드시 신속 추진단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 함께 같이 만들어 가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 신속 추진단을 이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은평의 미래 청사진을 이제 문화 관광 컨텐츠에서 찾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민선 7기 내내 공언을 해오셨고 2단계로 가는 길을 이제 8기에서 좀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언하고 계신데 좀 이에 대한 그 로드맵은 좀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DMC부터 시작해서 DMC에는 이제
산표 본사가 올해 이제 착공을 하고 롯데가 들어오게 되고 앞에 이제 그 행복주택이 들어오고 그 앞에 다문화 박물관이 옮겨지고 네. 그리고 거기에 K-팝 공연장이 좀 들어오게 되죠.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불광천과 미디어 센터, 혁신파크, 불광동, 연신내, 진관동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제 눈에 띄어지게 보여질 겁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그림을 그렸고 그림을 그렸고 또 하나하나 절차를 밟고 있지만 한국문학관만 해도 2024년에 완공이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문학관, 예술인 마을들이 거의 2024년이면 다 완공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것들이 다 보여지는 거고 또 산표 본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4년에는 다 지어지는 거고 하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다 이제는 건물로서 또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주민들이 이게 정말 우리가 경제 선순환 구조로 가는 모습이구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것 중에 저는 조금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산표 이제 본사 옥상에 전망대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요. 이 전망대에서 보면 앞에 불광천이 보이고 북한산이 보이고 뒤에는 한강까지 보일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기점이 그 은평구의 시작점의 기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진관동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화 그 경제 부분을 연결하는 것들을 이거 최선을 다해서 차질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좀 교육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교육 관련 현안은 녹번동 중학교 부족 문제가 좀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학교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는 학부모들도 많은데요. 좀 관련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용역도 지금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학교 신설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서명도 주시고 특히나 이 교육청에서는 계속해서 그 중학교 필요성에 대해서 그동안 공감하지 않았었는데요. 많은 주민들이 이제 서명 운동도 했고 저희 구에서도 많은 것들을 문제를 제기하고 해서 이제 교육청에서 중학교가 설립이 돼야 된다 이렇게 그걸 긍정적인 신호로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새롭게 학교를 만드는 것보다는 복합 학교를 만들겠다. 다른 곳에 있는 학교를 옮겨서 중학교를 옮기겠다 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최대한 구에서 더 뒷받침해서 빠른 시일 안에 그 복합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초중이 같이 지어질 수 있는 구조로 아마 그 용역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구에서는 다 같이 교육청과 뒷받침해서 같이 지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 이외에도 지금 가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네. 가렴도 굉장히 문제를 많이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교육청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필요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청과 또 조합에서도 그렇고 각자의 이해 관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과정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힘을 합쳐서 또 같이 소통을 해가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지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저희 은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주민들이 이제는 한 중학교생만 되면 어머니들께서 우리 아이들 이제 교육 문제를 많이 고민을 하시고 또 젊은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어요.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젊은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는데 이분들이 제일 고민이 이제 아이들 진로 교육 문제가 가장 이제 많이 이슈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저희가 정책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교나 대학 진학을 위해서 또 자격증 취득 등 정보를 위해서 저희가 청소년 진로 진학 정보센터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또 심리 상담가나 변호사, 경찰, 교사 등과 같이 함께하는 학교 폭력 솔루션 전담 팀을 좀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의 돌봄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하다 보면 우리 어머님들께서 은평에서 계속 이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도록 우리가 교육 문제까지 같이 고민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과 지역의 돌봄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교육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신 것 같고요. 네. 자, 또 이외에도 후보께서 생각하는 은평 지역의 중요한 의제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짧게 말씀을 해주시죠. 은평은 지금 환경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뭐 이게 다 거의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은평에서는 자원을 통한 탄소 중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은평의 그린 뉴딜 사업인 그린 모아모아 사업을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4가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 참여 교육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바른 분리수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높은 재활용까지 무려 4가지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거와 더불어서 우리가 블랙 약화하고 MOU를 맺어서 그 고품질 페트병이 의류로 탄생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은평이 산이 6개, 천이 2개이기 때문에 이 구민들이 힐링 공간을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편백나무 힐링숲 확대라든가 봉산 불광 앵봉산의 그 해맞이 공원이라든가 또 근린공원 또 그 데크길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 중점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힐링 공간들을 또 주민들이 그동안 코로나로 힘든 과정들을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은평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유권자들께 좀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카메라 정면 보시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사랑하는 은평 구민 여러분, 우리 은평은 예로부터 한반도 중앙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였고요. 또 대륙과 연결되는 경제, 외교, 또 문화의 통로였습니다. 불광천과 북한산 같은 천혜의 자연 환경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주어진 환경을 기회로 만들 비전, 또 비전을 현실로 만들 유능한 리더가 있다면 은평에서 태어난 사람이 은평에서 일하고 은평에서 휴일을 즐기고 또 은평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도시, 이제 더는 꿈이 아닐 것입니다. 기업과 사람이 모이는 경제도시, 또 도심과 자연을 느끼는 힐링도시, 문화가 흐르고 예술이 꽃피는 한류도시, 교육 때문에 이사가는 걱정이 필요 없는 부모 안심 교육도시, 이 모두가 김미경이 약속드리는 은평의 미래입니다. 은평의 과거를 알고 또 은평의 현재를 책임지고 있는 김미경이 언제나 은평 구민과 함께 은평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공약 이행 94.8% 약속하면 지키는 김미경이 중단 없는 은평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눈 얘기들이 좀 지역 유권자분들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지방선거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좀 후보자들의 면면을 좀 잘 살펴보시고 소중한 유권자의 권리 꼭 6월 1일에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거레이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